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네, 동강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하면서 아주 오래 사귄 사람처럼 그 옛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찍기 전에도 따로 꽤 오랜 시간 얘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우리 동강님을 모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저하고는 뭐랄까 시장에 접근하는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일종의 스케일컷이고, 네. 전 트레이더인데 아주 뜨문뜨문한 트레이더고 이런 입장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사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등산로는 여러 가지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각자 터득하면 각자의 코스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왜 모시게 됐냐면, 주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투철하다. 그리고 트레이더로서 가지기 어려운 감성과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다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꼭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좀 퍼뜨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일종의 동학개미 운동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모아서 승전을 하면 좋은데 이 동학의 이 말로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대와 걱정이 같이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시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걱정되는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저는 또 제 채널에 대다수의 구독자들이 이제 증시로 새로 유입되는 20대, 30대 층에 포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말들을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뭐 의무감 아닌 의무감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됨에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11년이라는 세월을 이 주식시장 안에서 보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많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했을 때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뻔히 보이죠. 어떤 누군가 저한테 뭐 나 이번에 뭐 한 1억 들고 투자했는데 뭐 대박 나서 한 10억이 됐어. 나 이제 앞으로 처음 투자할 거야. 라고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뭐 말을 해도 안 듣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깡통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분명히 이 깡통 계좌라고 표현하는 요 영에 수렴하는 계좌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건 누가 알려주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사람들이 얼만큼 알고 거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뭐 증권거래세가 조금 내려가서 0.25bp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번 사고 팔 때 10번 사고 팔면 2.5%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우습게 알아. 우습게 아는 성향이 강해가지고 1년으로 치면은 한 달에 10번을 반복하고 1년으로 치면은 거의 뭐 30% 가까이 자산이 깎여 있는 건데, 내가 산 가격에만 팔았었다고 하더라도 30%의 자산이 없어져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여겨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뭐 조금 길게는 뭐 한 일주일 단위로 스윙 투자자를 된다고 한다던가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는 그 말로는 뻔하다. 이 본질이 없이 그런 트레이딩을 지속하면 결국 계좌는 뭐 1년에 작게는 30%, 뭐 크면은 뭐 빵원이 되겠죠.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뭐 이렇게 또 찍고 있는 거고.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빨리 계좌가 녹아 없어지는 경우는 신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증권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트레이딩에서 즉 브로커리지에서 최근에는 대출 업무로 바뀌었어요. 브로커리지 비용이 거의 제로를 향해서 수렴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딱 한 번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앞서 잘했던 모든 게 그냥 무화되고 산화돼 버리고 다 녹아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는 끊임없이 신용 쓰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제일 많이 목격하는데 그렇게 계좌가 녹는데 목격하신 것 중에 어떤 과정 여기는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녹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부분은 트레이딩을 잘 하던 사람도 무너지게 되는 축이 있는데 뭐 저도 한번 이렇게 무너졌던 적도 있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 달리다가 뭐 처음에는 1억짜리 계좌로 시작해서 뭐 연말에 한 6, 7억짜리 계좌가 됐는데 그럼 6, 7억으로 다시 베팅을 하면 내가 담을 수 없는 그 그릇인데 이걸 6, 7억을 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금액인데 이걸 예탁금으로 가지고 거래하면 이 심적 부담감 때문에 다시 빠그라져서 1억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트레이딩 안에서는. 근데 이거는 투자에 있어도 굉장히 많은 가치 투자라고 이게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일정 금액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빼고 이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해야 될 텐데 대부분 그게 안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패배를 인정 못하고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신용을 땡긴다던가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던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극단적인 경우인데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죠 대부분은. 뭐 트레이딩에 뭐 극소수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뭐 성공으로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실패하셨다 하면은 대출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떤 뭐 밤에 대리기사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잔일거리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이제 그래서 시드머니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트레이딩을 잘 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하면은 복리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 금액은 트레이딩 안에서는 굉장히 적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전국에 내노라는 이제 뭐 진짜 단기 트레이더들도 예탁금을 최대 뭐 10억도 다 못 쓰거든요.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이 뭐 10억 넣어놓고 단기 투자하는데 한국 시장 안에서는 그 정도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워낙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억도 많이 넣어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돈을 잃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다. 돈을 내가 10억 있었으면 10% 수익 내는 거 일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10억이라는 그릇을 담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성장해야 되고 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뭐 많이 봤죠. 10억이 깨지는 속도와 1,000만 원이 깨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10억 들고 오지 말고 1,000만 원으로 10번 정도 깨 먹어보고 차라리 그게 낫죠. 그렇게 해놓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아까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인정 안 하고 실수를 인정 안 하고 난 잘할 수 있었는데 잠깐 실수였어. 여기서 뭔가 더 도움을 땡겨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일종의 만용이죠. 만용이 이제 자기를 무너뜨리는데 또 하나 들으면서 또 생각되는 게 시계열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단기적으로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또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죠. 그 시간이라는 주식시장에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인데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부를 빨리 이뤄야 되기 때문에 조급함이 일어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인간이라면 저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압축해서 그 6개월이라는 시간에 최대한 넣으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결국 그 조급함이 모든 투자를 망치는 원인이자 뭐 그쵸. 제일 근원이 되는 것 근원이죠. 같은데 네, 근원이죠. 네. 어떤 비즈니스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뭐 전기차로 치면 전기차가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예. 뭐 어떤 비즈니스가 플랫폼 사업이 더 커지는 건 수순이고 그건 모두가 알지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넣었을 때는 굉장히 조급해하기 때문에 1년, 2년 단위에 그게 수익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 떨려하고 그 중간에 예. 노이즈도 많고 요 종목은 뭐 10배 갔는데 뭐 5배 갔는데 내 종목은 아직도 왜 아직도 제자리인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단기 투자로 돌아오는 단기 투자를 막 하고 있는 네. 자신들을 발견할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인지라 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투자 행태는 결과적으로 영에 수렴하는 게 확률이 네. 매우 높아진다라는 걸 저는 시장에서 경험했으니까 그쵸. 뭐 이렇게 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네. 없죠 저는. 저도 뭐 책에서도 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렇죠. 조급하면 할수록 더 빨리 다친다. 네, 예, 정확한 예. 표현이시죠. 예, 조급하면 이게 최고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최악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인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조급함을 갖는 순간 가치 투자자건 단기 투자자건 그렇지. 예외가 없이 네. 모두 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계열을 좀 길게 가지고 내가 한 5년, 10년 정도 투자해서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괜찮을 사람이고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 2년 안에 아니면 뭐 몇 개월 안에 이거 승부를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풀릴 것도 안 풀리고 네, 그렇죠.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트레이더들도 그래요? 그 단기 트레이더들도? 네, 그렇죠. 단기 트레이더는 또 단기 트레이더 안에서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뭐 들어가기도 하는데 오전 중에 시세가 안 나면 나와야 된다. 네. 뭐 이런 개념들도 있거든요. 예. 뭐 시장이 가장 강세인 거는 뭐 9시부터 한 11시까지니까 그렇지. 요 시간 안에 시세가 나지 않으면 네. 요 주식은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예. 가기는 쉽지 않다. 예.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죠. 근데 또 그걸 못 참고 이제 오게 갈 거야라고 고집 부리고 어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이제 다시 네. 뻔한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쪽에서는 자기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원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근데 대부분이 원칙 없이 들리는 거에 여기 이렇게 들리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에서 들리면 또 저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을 못 잡고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드시 찾아야만 저희 쪽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단기 트레이딩 영역은 어떤가요?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 같으면 예를 들자면 나는 턴어라운드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배당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구축했던 성공의 구축 과정들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내게 안 오른다고 저쪽에서 뭐 올라 이러면 저쪽으로 뛰어들었다가 뭐 엉망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네. 예를 들어 원칙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네. 트레이딩 할 때 내가 반드시 이거는 지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궁금해요. 저는 글쎄 뭐 지금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막 딱히 생각나진 않는데 원칙이라고 하면 글쎄요 신저가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신저가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큰 대원칙을 깔고 모든 매수를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에서만 거래하자. 이제 그런 또 두 번째 대원칙이 있을 거고요. 네. 그거 말고 손절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옛날엔 되게 타이트했는데 네. 근데 갈수록
시장에서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조금은 약간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네. 예전에는 상가격에서만 한 두세 틱만 빠져도 던져버리고 정말 민감하게 네,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왜냐면 내가 사는 순간부터 수익이 나야 제대로 된 거래다 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가 단기 트레이더인데 저점을 완벽하게 잡지 않으면 트레이더가 아니다. 약간 그런 단기 트레이딩에 뭔가 야. 신념에 빠져 있었는데 와, 선물하시는 분보다 더 세게 받네.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그러시겠죠. 근데 네. 저는 그 정도의 대원칙을 갖고 네. 요즘에는 많이 거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노이즈에 휩싸이지 않기. 저는 정보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저 뭐 주변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이런 직업군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 많고 네. 그럼 저는 투자하는 거 아니까 네. 하나씩 뭐 이런 거 우리 회사에서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떨 네. 것 같아라는 그런 노이즈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는 알죠. 걔네 귀에 들어갔을 정도면 정보가 아니다. 너네가 나한테 얘기했을 정도면 그거는 정보라고 취급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제가 그런다고 매수하지도 않고 네. 뭐 그거에 말로를 아니까.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이즈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그런 뭐뭐 한다 카더라 이제 이런 거는 경력이 쌓이면서 네. 귀를 닫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뭐 현명한 건지 뭐 우둔한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뭐뭐 한다 네. 카더라 하면은 내 주변에 뭐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걔가 정보를 가져왔어 해서 이제 그 주식을 사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정보는 여러분 귀에 들어온 순간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화되지 않은 종목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뭐 자기가 발굴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남이 했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종목 속 마음에 들고 내 패턴에 맞고 그 내 원칙에 맞는 종목이 아니면 투자하지 마라. 모르고 투자하지 마라. 또 이렇게 적용을 해요.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네,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내가 아는 종목만 거래하라. 네, 그렇죠. 네.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에도 잘 안 해요. 네. 저는 뭐 대부분은 코스피 200 내외에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예. 간간히 이제 코스닥 종목을 이슈화되는 거는 잡아서 트레이딩 하기도 하는데 네. 보통 코스피 200 안에서는 제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들어갔다 하기 쉬운데 처음 들어보는 뭐 바이오 주식이라던가 제약 주식이라던가 그런 주식은 시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이렇게 느리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러면은 트레이딩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웬만큼은 다 하죠. 지금도 아직도 리포트를 많이 읽고요. 종목 기업 리포트도 많이 읽고 시장 분석 리포트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 큰 숲 안에서 나무들을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숲 안에서 뭐 나뭇가지를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스캘퍼라고 했던 말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스캘퍼 아니시네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산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니까 자산 배분을 이제 다른 쪽으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뭐 어떤 종목이 좋은지 흐름이 좋은 곳을 찾아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시장 분석을 더 치밀하게 하려고 하는 오히려 가치 투자자보다 더 치밀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지금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네요. 그러면 탑이 좋은 업종에서 거기서 가장 똘똘한 쪽에다가 자기의 그 자원을 집중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과거에는 변동성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면 현재는 특정 똘똘한 종목.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사실은 탑이 살아 있고, 탑이 살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 업황이 굉장히 뚜렷하고 거기에서 그게 쉽게 하면 저희들 표현으로 미래 이익 성장이 가능한.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주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과거에는 뭐 경기민감주 위주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네.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뭐 이제 조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음. 올드한 주식 네.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그래, 이게, 아,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네. 나 동감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 네. 내가 동감하는 내용.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과거의 투자 스타일을 아직도 현재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유튜버들도 많고, 그 대부분 뭐, 그런 투자 카페 막 그런 것도 그런 성향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의 제가 말한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가치 투자 2세대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2002년부터 2007년에 크게 큰 성공하신 돈을 분들은 아직도 뭐 차화정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그런 주식 사야 된다 아직도 싸다 네. 요거는 절대 죽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네. 하는 건 알겠지만 네. 이제 들어오는 세대들은 돈을 네. 벌어야 되는 세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네. 성장하는 산업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에 투자해야 돼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원칙인데 네. 아직도 그 시대의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현재 시대한테 주입하는 거는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는. 너무 아름다운 기억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아름다운 기억이죠. 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진짜 아름다운 기억이죠. 좋은 추억인 거. 네네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워렌 버핏은 진보했는데 왜 그 워렌 버핏 추종자들은 진보하지 못할까 네. 이런 생각을 저 가끔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네. 공감하는데. 예. 그럼 탑은 어떻게 잡으세요? 탑은? 거의 성장주 위주로 저는 음. 계속 지금 뭐 BBIG 뭐 이렇게 되어지는 뭐 배터리 뭐 네, 이런 뭔가 그런 산업군들. 산업이 확실하게 미래가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산업들이 뭐 꽤 있잖아요. 네. 뭐 AI라든가 그렇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그런 축을 가르는 신산업들로 네. 웬만하면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하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업종군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가치 투자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업종은 많이 다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요즘에는 한국 산업에서 막 이렇게 대표되고 있던 뭐 얼마 전에 얘기한 뭐 LG화학도 테슬라 배터리데이 그 프레젠테이션 한 번에 뭔가 저는 그 배터리데이 때 LG화학이 뭔가 퇴보하는 기업이 돼버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약간 보수적이기도 하면서 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요즘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면서도 뭔가 이런 해결 방법은 없을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네네. 저희들도 동일한 고민이죠. 그래서 한 2, 3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과연 뭐 엔터가 해야 되나 무슨 뭐 컨텐츠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근데 시장 규모가 뻔한데 예, 사실 제조업의 시장 규모에 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저희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한 2,300 오늘 기준으로 2,370포인트인가요? 뭐 그 정도 됐을 텐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도 3,000을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요. 뭐 이건 되게 저랑 안 어울리는 거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시대를 끌어가주는 기업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고용시장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없이
단순히 유동성만으로 3천을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 가면 후유증도 크죠. 그렇게 네. 커서 땡기면. 유동성으로 만약 3천을 간다 그러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엄청 긴 네. 시간 동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네. 네 있습니다. 네네. 걱정이 많으시네. 아, 네, 그래. 그래서 항상 그런 투자하면 네. 조금 아쉽죠. 네, 한국 네. 기업들 분석할 때마다 조금은 약간 아쉬운. 그럼 해외 투자는요? 해외 투자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해외 투자는 뭐 요즘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뭔가 달러 환전하고 막 그 수수료 내는 게 조금 아까워서 뭔가 잘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막 네. 해주는 그 수수료가 뭔가 아깝기도 하고 네. 양도세도 내야 되고 막 여러 그런 그렇지. 걸 계산하다 보니까 약간 사자마자 이렇게 손실인데 저 개인적인 성향은 되게 네. 데이 트레이딩에 가까우니까 예. 사자마자 막 몇 퍼센트 그렇게 손실이니까 네.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지라도 그 순간에 사고 왔다 오면 자산이 이렇게 줄어 있으니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이 네.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없는 네.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커뮤니티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처음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시는지 뭐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나요? 투자 커뮤니티. 뭐 요런 네. 이제 귀속돼서 막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네네네. 그런 것들 예. 말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예. 저는 뭐 그런 데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니다 나 받았다. 저는 네. 2009년에 이제 팍스넷 시절에 팍스넷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예.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분들이 제가 20살 때 음흠. 하루에 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버는 계좌를 매일씩 보여주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20살인 저한테는 충격이다 진짜. 너무 예. 충격적인 예. 일이잖아요. 하루 만에 어떻게 저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할까? 네. 저거는 거짓말이다. 네. 저거는 그냥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도 그 사람들은 이제 꾸준히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해서 예. 저도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처럼 돼야겠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전부 다 이렇게 음흠. 매일 읽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훔쳤다고 하나요? 그분들이 이제 스승이고 멘토고 뭔가 예.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래서 뭐, 카피하신 거죠. 그쵸. 네. 뭐 그런 피카소가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훌륭한 작가는 모방하고 네. 위대한 작가는 훔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훔치려고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 전달하려고 했는지부터 그 사람들의 철학까지 영향을 받으려고 했던 네. 게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가장 빠른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완전 지름길, 다른 지름길이 없고 잘하는 사람을 카피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쫓아서 최대한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굴려서 하면 실패와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도달하는 게 그분들을 카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피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만드셨죠? 네네.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냥 왜 그렇게밖에 투자 못 하는지, 왜 도박을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는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네. 그리고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걸 뭐 참고하는지 그런 요소들을 조금 담아서 네. 초보 투자자분들 위주로 예.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트레이딩이 조금 더 강조된 강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트레이딩을 베이스로 깔고 투자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네. 멘탈리티에 대한 네.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이런 생각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저하고 똑같으시네. 네. 저도 그래서 강의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마음입니다, 진짜. 네. 그래도 실패를 안 해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10년 이상 실패를 많이 해봐가지고. 네, 저도 네. 뭐 깡통을 한 번밖에 안 차봐서. 근데 그 한 번의 그 깡통의 경험을 이렇게 그때 지금의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네,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서 뭔가 강의도 하고 유튜브에 컨텐츠로도 쓰고 네, 뭐 아직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책도 쓰는데 조금 너무 옛날 기억들을 이제 꺼내서 막 책을 써야 되니까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주식 책이랑 조금 다른. 아, 지금 책을 저술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책을 네. 이제 원고를 계속 쓰는데 네, 제가 워낙 이제 게으르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네,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속도가 안 붙는데 그래서 기존의 투자의 책이랑은 조금 다른 색깔일 거예요. 네. 돈을 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번다, 뭐 기법이다, 뭐 이렇게 차트를 뭐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 사면 되고 여기서 팔면 된다라는 사실 그런 책은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저의 그냥 철학이라던가 제가 갖고 있는 믿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 놓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린이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꼭 이렇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한 게 있으시면 네. 저는 글쎄요. 참고로 여기는 10대, 20대는 20, 30대가 많은 채널을 네네, 운영하고 네. 계시고요. 20, 30대 10만이 모여 있는 채널이고 네. 저희는 30, 40대가 많아요. 아, 네네. 30대는 겹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린이 분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다른 채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큰 돈으로 시작하지 마라. 네. 아까 뭐 10억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 1,000만 원으로 몇 번 깨지고 그 다음에 네. 돈 들고 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100%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돈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 비로소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적게 시작하시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평생 열리니까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열리는 시장에서 경험하고 이제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일정 네.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이제는 실전으로 꽤 돈을 넣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쯤 다시 금액을 줄여서 또 하시고 예,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네. 이제 다시 한번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훈련하시면은 저는 뭐 머지않아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네.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다. 맞아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실력만 갖추면 시간만 주어지면 결국 쌓이는 거잖아요. 네. 쌓이는데 조급함 때문에 땡겨오는 순간 이 평정심이 깨지는 거죠. 네, 그것도 빌려온 돈을 가지고 오면 평정심은 훨씬 더 무너지니까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오히려 예전에는 이 정도의 돈 갖고는 잘 뭐랄까 이렇게 기술을 발휘하면서 줄타기 가듯이 잘 갔는데 일종의 뭐 하나를 더 얹고 시작하는 거죠. 잘못 네. 돈을 땡겨오면 네. 그러면 뭐 이 중심추가 깨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휘둘리게 되는 거고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휘둘리기 쉬운 시장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지어서 자산을 운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뭐제 네.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네. 탑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전체 그 거시경제 공부는? 저는 글쎄요, 그냥 리포트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냥 각종 애널리스트들이 발행하는 리포트들은 되게 많이 읽고 그 안에서 그냥 제 생각의 흐름대로 네. 이제 요거는 확실히 시대의 흐름이다. 예.
요거는 미래 산업이다. 이런 게 결국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업종들을 이렇게 추려서 그 네. 안에서 리포트를 까보고 리서치해보고. 하루에 몇 개나 보세요? 글쎄요. 많이 볼 때가 작게 볼 때가 있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글쎄요.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5개 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 4-5개 보고 뭐 그거 읽는데 엄청난 시간이 드는 게 아니라서 네. 그 정도 보고 그리고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뭐 유튜브 채널도 많이 네. 보면서 약간 인사이트도 얻고 음. 그분들은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네. 되게 얻을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번에 나왔던 에지니어 TV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기술적인 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되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죠. 좋은 시대니까 네. 그런 정보를 취합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라서 맞아요. 그렇게 내가 정보를 잘 취합해서 어떤 하나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무기가 아닐까. 내 자산을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굴려줄 수 있는 네. 그게 더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 오늘 여러분 참 정말 고마운 게 자기 노하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이런 게 네. 노하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 추석에 나오는 독일 책방에서 셀스 클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인데 절판시켰어요. 경쟁자가 생길까봐 그런 것 같아. 그걸 보고 자기 노하우를 사람들이 카페에서 따라올까봐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기가 먹을 게 조금 풀이 줄어들잖아요. 네. 자기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걸로 추정이 돼요. 절판을 딱 시켜버렸어. 더 이상 책을 안 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깝지 않으세요? 자기 얘기 막 해주시면? 저는 글쎄요. 제가 뭐 트레이딩으로 죽을 때까지는 이 시장이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풀이 줄거나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돈을 원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저 먹고 살 정도만 이제 벌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내가 뭐 잘 버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덜 잃으면은 더 괜찮은 삶 아닐까? 네, 내가 좋은 영향을 주면은 그런 인생이 좋은 게 아닐까? 돈을 많은 것보다 네. 그런 느낌? 아, 이 철학은 정말 좋다. 진짜 우리 주린이 분들 새로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이 지금 가지고 계신 동강님 가지고 계신 이 철학 꼭 가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벌다 보면 버는 게 재밌어서 벌기만 하고 계속 한 원에 이루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여기 이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신의 그 진로들을 개척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동강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손을 좀 잡아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불어 가져봅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시는 우리 동강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동강님 방식으로 인사하고 오늘 투자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